더 탐사는 스스로를 시민 언론 더 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 언론. 글쎄요, 시민 언론. 그런데 지금 더 탐사가 웹 디자이너를 아마 채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픽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자, 이런 공고 조건을 올렸습니다. 웹 디자이너를 더 탐사가 이제 한 명을 뽑는지는 몇 명을 뽑는지 모르겠으나, 자, 남양주 별내에 아마 사무실이 있는 모양이죠. 별내까지 출퇴근 가능한 분. 그다음에 저 색깔 표시된 부분을 잘 봐주세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분, 포토샵 뭐 이런 고급 능력자,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 다룰 수 있는 사람, 자립적이고 자존감 강한 분. 그 6번. 압수수색에도 의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분. 7번.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이게 웹 디자이너 채용 공고 조건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뭐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제가 참 입에 올리기도 싫은 표현들이 많이 있네요. 저분들이 더 탐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회사를 설립해서 언론 활동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런 거 하면서 탐사라는 단어를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분들은 돈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고 봐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뭔가 조회수를 높여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언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고 있다,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역사의 이름을 올린다 이런 것들 다 거짓으로 봐야 되겠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저러한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7가지 조건 중 윤한 등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을 채용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압수수색에도 의연하게 대처 가능한 분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송 태도와 취재 방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이성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글쎄요, 웹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게 이제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채용 조건에 저렇게 역사의 뭐 한 페이지, 압수수색 의연하게 대처 가능한 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그런데 허 시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탐사는 스스로를 지금 저 그래픽에도 있네요. 시민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민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런 조건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올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글을 올렸을까요?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어떤 진영에 속해 있든지 지나치게 자기 진영 논리만 강조하고 또 상대를 악마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 대중으로부터 이렇게 지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지나친 것은 결국은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요즘 극우 보수 유튜버 또 내지는 반대편에 있는 아주 또 유튜버 이런 분들의 그런 지나친 진영 논리와 또 심지어는 자기 유튜브의 그런 마케팅을 위한 논리들이 오히려 더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저런 충분히 저기에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편적 정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우리 뭐 윤희석 대변인이나 우리 송국권 본부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더 탐사를 향해서 이런 지적도 있어요. 스스로 언론임을 자칭하고 가장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저런 건 사업으로 인해서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아까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은 이거 비즈니스다 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오죽하면 언론을 향해서 이런 뭐랄까 의심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권지웅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사안이 단지 더 탐사만의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 자체가 아주 대결적으로 극단화된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기대면서 유튜브를 통한 정치 혹은 언론 생태계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더 탐사뿐만 아니라 물론 언론은 아니지만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되게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은 아주 극단적 정치의 입장을
대변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상대의 주장 또한 좀 설명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양극화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 더 탐사인 것이죠. 그래서 단지 더 탐사를 어떻게 더 탐사가 부적절하다 아니다 이렇게만 논의할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유튜브를 통한 어떤 언론 생태계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 주의할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묶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더 탐사 한번 혹시 이 영상들 기억하십니까?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영상. 떡볶이 영상. 그때 이태원 희생자분들의 이제 실명이 유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가 됐고 더 탐사와 뭐 민들레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저렇게 추모를 한다고 하면서 떡볶이 팔았잖아요. 뭐 맛있다고 하면서. 그때도 그래서 아니 도대체 추모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긴 한 겁니까? 떡볶이 팔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우리 송 본부장 하실 말씀 저도 있으시다고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한 유언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더 탐사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언론이 아니고 정치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정치 집단이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정치 집단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떤 국민을 위해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뭐 활동을 하는 것이 정치 집단이죠. 그런데 지금 뭐 먹방 방송 저것도 그때 그 이태원 그 희생자들의 명단을 민들레라는 곳과 같이 뭐 협업을 했다고 또 했어요. 네. 민들레라는 곳도 비슷한 유사한 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치 단체라고 보기도 그렇고 언론이라고 보기도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활동을 하는가? 그것은 지금 결국 기결되는 것이 저 먹방에서도 그 보는 것처럼 그렇고 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에까지 가서 그 불안에 떠는 아내는 불안에 떠는 그 부인과 그 가족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5명이나 몰려가서 그것을 생중계를 하고 하는 것도 예. 결국은 어떻게 생중계 과정에서 나오는 뭐 어떤 수익이 있어요. 그런 수익이 최종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정치 집단도 아니고 언론 집단도 아니고 그런 그 제3의 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더 탐사를 향해서 독버섯이다. 독버섯이란 단어까지 썼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입니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 뭐 어떻게 언론이라는 이름을 더 탐사라는 매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언론인들과 언론 매체들을 욕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좀 몰아내 주십시오. 더 탐사 관계자 5명은 압수수색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당해보라며 보복 방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어준에 이어 더 탐사, 민들레 같은 제2, 제3의 김어준은 대한민국의 독버섯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독버섯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 논란도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한동훈 장관이 취재진을 또 더 탐사 취재진을 고발하고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요.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고